네,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복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2단원,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는 근대 시대를 배웁니다. 근현대라고 부르죠. 자, 근대할 때 대자는 현대의 대자고요. 그리고 근자는 가까울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가장 가까운 역사 시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현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념으로 돌아가는 사회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근대라는 것은. 자, 그런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근현대사부터는 이제 서양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1도 서구 열강이라고 해서 서양의 강한 나라들의 접근이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쪽 부분은 본 수업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들었거나 설명을 들을 텐데요.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이 당시 유럽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을 침략해서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제국주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왜 나타났느냐? 자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생산량이 많아졌죠. 자, 그래서 많아진 생산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해야 되고, 유럽 내에서는 이제 판매할 시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통상로, 다른 대륙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게 돼서,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자, 그런 현상을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들은 백인 우월주의, 사회 진화론을 내세워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당연히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국에도 이제 서양 열강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청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청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세고 물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청나라랑 무역을 하던 영국이 항상 청나라의 무역 속에서 무역 적자가 났고,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는, 자,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전개됐습니다. 그 결과 청나라가 원래 이 영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이던 것이 조금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은이 많이 이제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아편이라는 것은 이제 마약이죠.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회적으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결국 아편을 버렸는데, 영국은 이것을 책임을 물으면서 아편 전쟁이라는 걸 일으키죠. 결과적으로 영국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은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죠. 영사재판권 같은 경우는 옛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상인이 청나라의 항구에 와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영국 법으로 해결한다, 뭐 그런 내용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약이라고 해서 어떤 대등한 관계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만 유리한 굉장히 조금 불평등한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아편 전쟁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2차 아편 전쟁. 자, 그러니까 영국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항구를 열었는데, 그 항구를 연 게 몇 개 안 되니까 무역 흑자로 계속 돌아서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은 너무나 땅덩이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항구 몇 개보다 항구를 더 추가로 개항하고, 내륙지대에 있는 곳까지 이제 개항을 어, 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2차 아편 전쟁이고, 결과적으로 또 청나라가 패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국주의 영국이 중국에 침략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은 제국주의로 뛰어든다. 그럼 미국도 아시아를 찾아가겠는데,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그랬죠. 굉장히 긴 항해 끝에 보이는 이제 아시아 나라가 일본이고, 이 일본을 청나라와의 무역을 위한 어떤 전진 기지, 그런 걸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일본에게 항구를 열라라고 해서 굉장히 무력 시위를 벌였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 열강들이
이제 무기까지, 우수한 무기까지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니까 자, 이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에도 막부는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자, 일단 나란히 너무나 어지럽고 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도 정치 시기였고, 특히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봉기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내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대외적으로도 아까 우리 청나라랑 일본에 접근을 했던 이양선, 즉 통상수교 요구를 하는 서양의 배들이 막 우리 앞바다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저 서양 배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지 않겠냐라고 해서 굉장히 잔뜩 이제 많이 뭐 겁도 먹게 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19세기 조선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쨌든 영웅은 나타나는 법이고, 즉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기 마련이죠.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배워야 될 흥선대원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흥선군은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지 못할 운명에 있었던 거죠. 옛날 어릴 때는 흥선군의 이제 왕족이지만 흥선군은 굉장히 좀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세도 정치 시기에 결국 이 흥선군이 이제 권력 욕심이 좀 있었겠죠.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지만, 자, 철종, 세도 정치가 가장 심각할 때 왕인데 철종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왕족 중에서 아들 이제 누구를 왕으로 앉혀야 되느냐라는 자 그런 이제 논의가 오갔는데, 바로 이 흥선군이 자신의 아들 고종을 어린 나이로 즉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즉위시켰지만 왕이 있지만 왕의 아버지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를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불러서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은 일찍부터 세도 정치로 나라가 망해가는 자,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고, 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 이꼬르 뭘 없애는 겁니까? 세도 정치를 없애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동김치 세력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인재를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도 가문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해버리고 원래 조선의 최고 기구 의정부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자, 그리고 통치체제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에 손대나 바로 대전해통 육전조례 같은 법전을 이제 다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국대전 이후로 지금 한 300년 보자. 3, 400년, 500년까지네요. 500년 지난 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 바로 경복궁중건이 나옵니다.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경복궁 대원군이 왜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됐느냐? 원래 조선의 정궁, 정식 궁궐이 경복궁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에 방치되어 있어서 왕이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대원군 입장에서는 세도 정치로 떨어진 왕권,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 결국 경복궁을 새로 만들기로 했죠. 자, 지금부터 잘 설명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런데 경복궁 중건에는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많은 노동력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잘 채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복궁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군이 먼저 원하는 사람이 내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기꺼이 기부금을 내놓는 것. 자, 그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부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사실 흥선대원군과 양반들 간, 돈이 많은 양반들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뒤에 하겠지만 대원군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바꾸던 세금 제도는 사실 양반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양반들이 돈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기부금을 강제로 징수해버리면서 문제가 됐다. 나중에는 원망하는 돈이 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당백전이죠. 자,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올 때 좀 많이 나오는 자,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당백전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돈이 상평통보잖아요. 여기 이건 아니고
상평통보인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죠. 경복궁을 새로 만들려면. 자, 그러니까 큰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당백제는 고액화폐입니다. 자,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 그러니까 법정 가치가 100배였는데 사실 또 실체 가치는 5, 6배에 또 불과했대요. 어쨌든 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을 대원군이 썼다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상인들이 별로 안 쓰니까 대원군이 막 관청이나 이런 데 강제로 쓰게 만들었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이라는 큰 궁궐을 지으려면 백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 강제로 공사에 좀 동원했다는 게 또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동서남북 대문에 대물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좋은 나무를 얻으려고 양반 집안에 사람이 묻힌 무덤 옆에 큰 나무들 하나 심죠, 그죠? 자, 그런 양반들의 묘지 옆에 묘지 옆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이제 베어가지고 경복궁 중건에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경복궁 중건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과 양반 모두가 이 경복궁 중건 때에 내었던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세금, 재료, 노동력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감을 사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원군의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각 각계각층의 반응이죠, 그죠? 자, 이게 어땠는지를 좀 유익 있게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장에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으로 이제 양반과 백성들의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비판만 받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대원군이 그나마 조금 이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성공한 게 자, 바로 민생 안정, 그렇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 다음에 자, 이걸 바탕으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것. 자, 이게 대원군의 목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생 안정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는 바로 서원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자, 서원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의 스승, 스승의 스승,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세 특권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제사 비용은 어떻게 된다? 백성들의 몫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는 기간이었던 거죠, 서원이. 그래서 대원군은 600개, 우리가 영조 때 서원 정리를 이미 했죠. 영조가 전국에 이제 많은 서원을 단축시켜서 600여 개로 남겨놨는데 그 600개에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폐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없어진 서원 소유의 땅과 노비는 그죠? 결국에는 국가 정부 수입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서원천패도 한번 반응을 볼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아주 크게 환영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서원의 면세특권은 결국 자기들이 그 면세특권을 메우기 위해서 메워라라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양반 유생들은 당연히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사실 서원 같은 경우는 지방 양반들의 어떤 입김이 만들어지는 곳, 그죠? 그다음에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이잖아. 예. 자, 그런데 그런 곳을 없애버렸으니, 자, 지금 이제 지배층들의 어떤 반발은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민생 안정을 시키려면 그렇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삼정의 문란은 세도 정치기 가장 심각했던 자, 그런 세금의 수탈이었죠. 자,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정의 문란. 전정의 문란이라는 거는 자, 우리 전세는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4두를 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부가세가 붙지만요.
자, 그런데 지주들은 그 영정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내야 될 전세를 사실은 기피했다. 그리고 이걸 감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될 그 대상자를 이제 대상자를 정리한 토지 대장에, 그죠? 숨기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정의 폐단입니다. 자, 균역법으로 우리가 1년에 한 필만 이제 군면제를 위한 세금으로 바치면 됐었는데, 쉽게 따지면 그 마을에 한 필씩 이제 내 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는데, A라는 인물은 신분 상승을 해버렸어요. 원래부터 좀 곡식도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납속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고을에서 내야 될 군포의 양은 정해져 있지만, 그죠? 자, 이 사람이 양반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군역 면제를 받았고, 자, 그러면 그 사람 몫을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다?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밑에 뭐 자료가 나올 텐데 잠깐 살펴보면, 자, 여기 서원철폐라고 나오죠. 그죠? 자, 어쨌든 평민을 못 살게 구는 기간이 바로 서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없앴는데, 이제 없애면서 이제 서원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쫓아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되고, 네,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줄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포제. 나라의 제도로서 각각 사람에 대한 세금을 신포라고 했다. 몸빵이죠. 충신과 공신의 자소인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근데 대원군은 이를 바꾸고자 동포라는 법을 제정했다. 동포가 이제 쉽게 따지면 호포랑 똑같은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반도 군포를 내게 하는 동포제인데, 자, 양반들이 여러 방법으로 이걸 빠져나가자 집집마다 내는 호포제로 고쳐서 시작이 됐다. 동포 입구를 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호포제와 서원 정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정책이고, 그 결과 재정까지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정, 군정, 마지막 황국이죠. 황국은 원래 국가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빌려주게 하고 이자를 굉장히 높게 받아먹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폐단이 심했고, 결국에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창제라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아주 어질고 착한 양반들이 직접 그 창고를 운영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대원군이 만든 그런 제도가 바로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지방 간 향리의 어떤 세금 수탈 행포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대원군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대원군의 업적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세도 정치 때문에 아주 나빠졌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대원군의 개혁 정치 때문에 양반한테도 세금을 거두고 면세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던 서원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세금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걸 우리가 의의라고 치면, 자, 그런데 대원군이 비판받는 건 뭐냐? 바로 뭐냐면 너무나 전통적인 왕조 체제, 즉 조선 초기의 임금들, 뭐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전부 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어쨌든 그들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때로 돌아가는 건 지금 이 너무나 한 500년이 지난 500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세계를 보면 산업혁명, 그다음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서구는 이걸 바탕으로 발전을 급속도로 빨리 하게 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국가 재정도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물건 하나 만들 때마다 아주 세금을 많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호포제나 이런 어떤 제도를 그냥 단순히 손볼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뜯을 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 물건 뽑아낸 거 가지고 외국이랑 무역을 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또 얻는 이익들이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옛날 조선 시대처럼 살아가기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랜 시간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예복습을 통해서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을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